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201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을 보니까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2016학년도 대입부터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 지원 자격이 농촌 지역 고등학교 3년 거주에서 중고등학교 6년 거주로 강화가 됩니다. 또 대학이 예체능 실기고사를 볼 때는 여러 개 대학이 연합을 해서 실기고사를 평가하고요. 또 평가위원회 3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입학 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런 공정한 대입 전형이 잘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수시 상담 이어갈 텐데요. 명쾌한 상담을 해주실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청원여고 박문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고의 박문수입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학생들을 말을 빌어보니까요. 수학 시간 참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졸고 났는데도 아직도 5분도 안 흘렀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1시간보다는 하루가 또 하루보다는 한 달이 한 달보다는 1년이 좀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험생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벌써 올해가 시작한 지도 벌써 반이 지나간다고 생각할 텐데요. 사실 시간은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하다는 것이 정답이죠. 따라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10분을 공부해도 1시간을 한 것처럼 1시간을 해도 하루를 한 것처럼 하시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아마 남아있는 시간 잘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효율적인 시간 관리,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합격의 설계도를 그려주실 전문가 선생님 두 분 또 소개해 드릴게요. 수험생들에게 대입 합격을 이끌어 주실 명장이십니다. 입시계 히딩크시죠. 일산 대진고등학교 서상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상원입니다. 어제 오늘 졸업생들이 굉장히 많이 다녀갔는데요. 작년 이맘때 굉장히 힘들어했던 모습하고 지금 대학에 진학해서 굉장히 화려한 대학 생활하는 모습이 굉장히 대비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도 슬기롭게 좀 잘 극복해서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해서 내년 이맘때 밝게 웃었으면 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입시에서 합격의 하모니를 이끌어 주실 분이십니다. 입시계의 마에스트로 하나고등학교 김학수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고등학교 김학수입니다. 이제 3학년 이제 지금 현재 1학기인데요. 항상 무슨 일이든지 다 항상 마무리가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지금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이 이제 수시냐 정시냐 이제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본인한테 유리한 것을 잘 고민해서 좋은 선택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지금 수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상담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이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미리 제작진과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초등교사가 되기를 꿈꾸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네,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군요. 좋은, 아이들한테 좋은 선생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언제부터 입군 갖고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과 분석을 좀 자세하게 해보도록 할 텐데요. 김학수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 김학수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학생. 네. 우리 학생이 지금 초등교사를 꿈꾸고 있어요. 네. 네. 요즘 어떻게 공부는 잘 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혹시 오늘 신청한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한가요?
그 전국적으로 교대가 9군데 정도 되는데 각 교대별로 전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고 제게 맞는 전형이 뭔지도 잘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거 잘 들어보시고 이따 궁금증이 좀 많이 풀릴 것 같으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우리 학생에게 맞는 전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잘 해주셨는데요.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1학년, 2학년 내신 평균 등급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 국어가 2.28등급, 수학이 1.75등급, 영어가 2등급, 사회가 2.1등급, 국수영사 평균 2.04등급입니다. 예, 국수형 주요 과목 학기별 성적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국어는 1등급에서 3등급에서 다시 2등급으로, 수학은 2등급에서 1등급, 2등급으로 등락이 있고, 영어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네, 모의고사 성적을 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3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 국어 B형이 2등급, 수학 A형이 2등급, 영어 2등급, 법과 정치 5등급, 사회문화 4등급으로 평균 2.63등급입니다. 네. 네, 작년 11월과 3월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해보면 국어는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한 점이 눈에 띄고요. 수학과 영어는 각각 2등급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비교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보면 교내 활동부터 먼저 보면요. 1학년 1학기 선도부장을 했었고 밤샘 책 읽기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2학년 1학기 때는 시사 독서 토론 동아리 활동을 했었고 봉사활동 시간은 총 160시간으로 많은 시간을 네. 한 것 같고요. 교회 활동을 보면 청소년 자원봉사단 기초학습 지도를 했었고요. 지역아동센터 기초학습지도 봉사활동 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상 내역을 보면 2012년도에는 독서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고요. 네. 영어경시대회에서는 장려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3학년도에는 토론대회에서 우수상, 봉사상 최우상을 받아서 우리 학생이 독서 쪽에 조금 더 많은 어떤 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우리 학생 희망대학은 1지망은 경인교대 초등교육과 교직 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을 희망하고 있고요. 예, 2지망은 춘천교대 초등교육과 서구인재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교회 활동만 보더라도 사실 초등교사가 꿈이 확실한 것 같은데요. 김학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 활동을 보셨는데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성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보통 교대를 지원한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 이제 조금 괜찮은 그런 교대 같은 경우는 2등급 이내가 이제 보통 성적인데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 교대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딱 2등급 안에 들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내신 성적 말고도 교직에 관련된 어떤 인성이나 아니면 적성이나 어떤 능력과 관련된 부분이 좀 우수하다고 한다면 내신이 조금 약하다 할지라도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에 반해서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보면 2.04등급입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교대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괜찮은 교대가 2등급 이내는 들어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조금만 더 향상시켜서 2등급 이내에 들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모의고사는 우리 학생의 평균 등급이 2.63등급입니다. 근데 이제 국수형에 비해서 좀 사회탐구에 아직은 좀 약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좀 사회탐구 영역을 조금 더 높여야 되는데 우리 학생한테 좀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사회탐구 공부는 어떻게 공부하고 있나요? 아직 겨울방학 때 했어야 됐는데 잘 다 끝내지를 못해서요. 4월 모의고사에서는 그래도 등급을 올렸어요.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사회탐구 영역에서 조금 모의고사 등급이 안 나오는 게 약간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사회탐구 계획 잘 세워서 잘 올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학생이 현재 지금 수능 그 최저 기준이 교대에서도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데 현재는 지금 모의고사 성적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는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모의고사랑 수능은 약간 좀 다르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잘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비교과에 대해서 먼저 좀 분석을 좀 해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교직과 관련된 어떤 인성, 그 다음에 적성, 그 다음에 교직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대에서 많은 것을 보려고 하는데 우리 학생은 그에 비해서 적성 부분에 관련한 어떤 활동들, 예를 들면 또래 멘토링이라든가 아니면 초중생 학습지도 이런 부분을 하면서 꿈을 많이 키워왔거든요. 그래서 적성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어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뛰어난 리더십과 통솔력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희생정신을 발휘한다라는 게 학교 생활교육부에 선생님들이 적어주신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교직에 대한 어떤 인성 관련해서는 우리 학생이 좀 어느 정도 괜찮은 인성을 이제 보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교직 능력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에 이제 그 유아기 어떤 발달과 관련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학생이 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내신에서도 현재 2.04등급으로 어느 정도 조금 많은 그 좋은 어떤 내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조금만 더 향상시킨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교사로서 어떤 충분히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학생이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경쟁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선생님이라는 그 꿈에 맞게 활동도 많이 한 것 같고 능력도 있어 보입니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일지망으로 희망하는 대학이 경인교대 초등교육과인데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선생님께서 달리기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이 경인교대 합격 100m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교직 적성과 인성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잘 달려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올리자, 내신을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속도 많이 떨어졌죠. 시급하다. 수능 최저를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멈춰섰습니다. 80m에서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80m 지점에서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남은 20% 우리 김 학생님께서 좀 전략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선생님,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에 대해서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먼저 경인교대입니다. 초등교육과 교직 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으로 올해 275명을 선발합니다. 근데 이제 선발 방법을 보면 단계별 전형인데요. 1단계에서는 서류평가로만 2배수로 선발합니다. 예, 여기서 얘기하는 서류평가는 학교 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를 종합평가를 해서 이제 2단계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이 50%랑 심층면접 이제 50%에서 최종 합격생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심층 면접은 발표 면접도 있고 개인 면접도 있고 집단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3학년 때 이 부분을 조금 준비를 해준다고 한다면 예, 되게 어떤 경쟁력이 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수능 4개 영역 등급 합이 12인데 여기서 국어 수학 중에서 1개 영역은 B형이 필수입니다. 예, 그리고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2개의 평균으로 이제 반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학교당 추천 인원이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교생이 뭐 200명이면 2명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사라졌고요. 모든 학생들이 학교당 추천을 받아서 지원이 가능한 걸로 올해부터 바뀐 그런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 입시 결과는 경쟁률만 보면 8.2대 1입니다. 약간 높은 그런 경쟁률이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신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신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딱 얼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로 이제 춘천교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 서구 인재 전형으로 올해 60명을 선발을 하는데요. 역시 선발 방법은 단계별 전형입니다. 1단계에서 서류평가로만 3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데 역시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경인교대와는 약간 다른데요.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이 등급 합이 8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국어나 수학 중에서 B형은 한 과목은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고요. 탐구 영역 2개 과목을 평균해서 이제 반영이 됩니다. 작년 입시 결과를 보면 경쟁률이 좀 높았습니다. 15.6대 1로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참고를 하나는 말씀드리면 춘천교대는요. 특히 인성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인성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되지 않으면 그 학생에 대해서 좋은 어떤 그 성적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인성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인교대와 춘천교대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서상훈 선생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그 사전에 보낸 입시 상담서를 보니까요.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했는데 이 교직 적성을 잘 살려서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예, 교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성적만 단순히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추이라든지 전 학년의 그 학교 생활 또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활동이나 경험 또는 교직으로서의 사명감 또는 가치관 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제 써야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자기소개에서는 문장력, 어휘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생이 그 경험했던 역량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적되 사실적으로 적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의 그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 자원봉사단에서 기초학습 지도활동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의 기초학습 지도활동 이러한 봉사활동은 교직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 다만 이러한 활동 과정에서 진로 탐색을 좀 심화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러한 부분이 좀 녹아난다면
좋은 자기소개가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쓰되 그리고 교직과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써라 말씀이신데, 자, 이제 다음 달이면 우리 이제 수시 지원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6월 이제 평가원 시험이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학생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이제 취약하다고 느끼는 그 과목이 국어랑 영어입니다. 예, 근데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는 약간 공통점이 있는데요. 일단 국어부터 말씀드릴게요. 국어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글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어려워하는데요. 그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우선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 때 본인이 좀 자신 있는 그런 파트부터 먼저 문제를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단락에 대해서 조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첫 단락 읽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어떤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첫 단락에서 화제의 글이나 전개 방향을 암시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단락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관심 있게 분석을 하는 부분들이 좀 국어에서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그 평가원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서 이제 그 문제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미리 좀 숙지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영어 같은 경우는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누누이 이제 영어 선생님들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어휘를 그 암기하는 겁니다. 네, 단어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네, 단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으면 그 동사를 찾아서 끊어읽기 연습을 하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를 찾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다 꾸며주는 어떤 그런 말이기 때문에 동사를 찾으면서 끊어읽기 하는 부분으로 영어를 연습해 준다고 한다면 예, 아주 좋은 그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학생이 취약한 국어와 영어에 대한 학습 전략을 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교대를 희망하고 있는데 희망대학 외에 추천대학도 어디가 있을까요? 네, 우리 학생에 대해서 이제 많은 걸 좀 찾아봤는데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교대 전형 중에서 예, 추천해주고 싶은 전형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네, 먼저 광주교대 교직 적성 우수자 전형입니다. 예, 인원으로는 70명을 선발을 하는데요. 일단 이것도 단계별 전형인데 1단계선 학생부 교과로 이제 뽑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그래도 2등급, 2.04등급으로 이제 아직 3학년 1학기 때 그 상승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2등급 이내로 만들어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다음 2단계에서는 이제 학생부 종합평가와 심층 면접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합격생을 선발하게 되는데 참고로 작년에는 똑같이 70명 선발했는데 경쟁률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대구교대 참스승 전형으로 추천을 한번 하고 싶은데 네. 선발 인원 190명입니다. 역시 단계별 전형입니다. 1단계에서는 학교 생활기록부와 서류평가를 같이 보는데 여기서 이제 서류평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직에 대한 어떤 인성, 그다음에 적성, 그다음에 교직에 대한 능력을 같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좀 마무리를 좀 잘 지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의 50%와 심층 면접을 보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그 경인교대와 좀 비슷한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그 면접이 개별 면접과 집단 면접 같이 보게 되는 그래서 만약에 경인교대를 준비하게 된다고 한다면 대구교대도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좀 그 추천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작년에 입시 결과는 10대 1의 경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네. 지금 교대 전형 방법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좀 비슷합니다. 단계별 전형이고 2단계에서는 면접을 같이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금 내신 성적을 조금 향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어차피 2단계에서는 심층 면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면접 대비를 어떻게 좀 준비를 해주면 좋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해가면서 1학기 때 좀 준비를 해준다고 한다면 네. 충분히 우리 학생이 그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천대학까지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혹시 봉사활동을 대체적으로 제가 고1부터 고2 때까지 꾸준히 해왔는데, 네. 고3 때도 비교과 활동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3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이제 봉사 활동을 떠나서 이제 모든 활동이 꾸준함을 유지해 주는 게 가장 좋은데요. 일단 근데 고3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업 역량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고3이라고 해서 이제 공부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2학년 때까지 봉사활동을 진행했던 거를 고3 때 와서 완전히 딱 끊고 안 한다고 한다면 봉사활동에 대한 진정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입학사정관 분들이 얘는 입시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줄이긴 하되 완전히 안 하는 것은 약간 좀 위험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예 놓지는 않되 그래도 지금은 성적에 집중을 해야 될 때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어떤가요? 우리 학생 도움 좀 된 것 같아요?
네. 네. 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선생님 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박문서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초등교사를 꿈꾸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사항은 내신 성적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이고요. 수능 최저 기준 안정화가 필요하겠습니다. 교대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면접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학습 전략은요. 국어는 글의 구조를 파악한 연습이 필요하겠고요. 영어는 단어를 많이 외우고 동사를 찾으며 끊어읽기에 주력해야 되겠습니다. 추천 전형으로는 광주교대 조직 적성 우수자 전형, 대구교대 참스승 전형을 추천합니다. 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교시 결정적 코치 합격 연구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경찰대학과 사관학교의 2015학년도 입시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선생님? 네, 요즘 취업난이 계속되다 보니까 경찰대학과 사관학교 인기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경찰대학 같은 경우에도 졸업 후에는 경위로 좀 경찰 간부로 좀 임명이 되고요. 사관학교는 소인 군장교로 임용된다는 점, 그리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4년 동안 학비가 들지 않고 지원이 다 된다는 점들 때문에 지금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제가 오늘 경찰대학과 사관학교에 대한 입시 전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찰대하고 사관학교는 일반 대학과 달리 6월부터 원서 접수 시작된다고 하던데 입시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경찰대학과 그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수목적 대학입니다. 그래서 네. 따라서 우리가 보통 일반 대학에는 수시제한 6회와는 좀 별도의 대학입니다. 그리고 일반 대학과는 좀 일정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경찰대학교 같은 경우는 다음 달 23일부터 그리고 사관학교는 다음 달 30일부터 입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이 좀 빠른 게 특징이 되겠고요. 다만 올해 좀 주의 좀 하셔야 될 부분은 일정상에서는 작년은 경찰대학과 사관학교가 사실 중복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뭐 별다른 제한이 없었는데 올해는 제한은 없지만 실제로 1차 시험 날짜가 8월 2일로 동일합니다. 요 점을 조금 참고를 하시면서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달부터 접수가 이제 시작이 되는군요. 빨리 접수가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좀 마음이 급해질 것 같은데 전형 방법을 좀 알아볼까요? 네, 제가 경찰대학과 사관학교 전형 방법 화면을 준비를 네. 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경찰대학입니다. 경찰대학 3단계인데요. 첫 번째 1차 시험에서는 교과 시험을 보겠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를 보는데 4배수를 우선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시험에서는 면접, 체력검사, 적성검사를 보고 그 신체검사는 합불 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최종 사정으로는 수능 점수가 들어갑니다. 수능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500점이고요. 학생부가 150점인데 교과가 135점, 그리고 출석이 15점입니다. 그리고 체력검사 50점, 면접 100점, 그리고 1차 시험 봤던 필기시험이 200점이어 총 1000점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관학교를 보시겠는데요. 네.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체력검사, 최종 사정이 구조는 비슷합니다. 첫 번째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수능 형식에 출제를 할 텐데 수능 형식이지만 지금 난이도는 수능보다는 조금 많이 높다는 거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남녀를 선발하는 배율이 좀 다릅니다. 공사 같은 경우는 공통 배율이지만 육사와 해사 같은 경우에는 남녀의 배수가 좀 다르다는 점을 좀 주목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2차 시험에서는 경찰대학과 동일하게 면접, 체력 검정, 신체 검사를 합니다. 다만 공사에서는 시사논술 10점 만점의 시사논술을 실시한다는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최종 사정은 육사 같은 경우에는 수능 600점, 학생부 100점 해서 체력 검정 그리고 1차까지 해가지고 최종 선발하게 되겠고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전형이지만 공사에는 좀 주목할 만한 점이 우선 선발이 있습니다. 우선 선발이 조정 분야에 한해서 있는데요. 학생부 100점, 그리고 2차 100점, 그리고 1차는 20점, 그리고 학습능력 시점 시험의 가점 20점을 통해서 우선 선발을 50% 학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일반 선발은 나머지 학생인데요. 수능이 들어갑니다. 수능이 700점, 학생부가 100점, 그리고 2차 점수가 110점, 그리고 1차 시험이 가산점에 20점, 그리고 학습 능력 시험 가점이 20점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찰대학과 사관학교가요, 조금 주목을 좀 하셔야 될 만한,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이, 다른 일반 대학과 달리 좀 전형이 좀 복잡합니다. 네. 지금 3단계가 되는 것이고, 1차에 또 필기시험을 따로 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수능을 좀 본다는 점, 그리고 중간에 면접, 체력검사, 그리고 적성검사까지, 그리고 서류를 좀 내야 된다는 것이 좀 많이 복잡합니다. 꼭 이 점 잘 체크를 하시면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준비할 것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꼼꼼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경찰대와 이 사관학교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네, 한마디로 생각한다면 뭐 자신의 그 본인의 적합성을 좀 타진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경찰대학과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소명의식이나 사명감이 좀 필요한 직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신 지원이 필수가 되겠고요. 다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뭐 인기에 영합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조금 금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대학들의 특성상 단체 생활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단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규율도 좀 엄격하고요. 그 안에서 훈련도 하게 되고 학과 공부를 하게 되니까 이런 점들을 좀 참고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따라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원하기 전에 자신의 성격, 그리고 그다음에 취향, 그리고 적성, 그리고 성적 등을 파악하셔가지고 심사숙고한 지원 전략을 짜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신에게 잘 맞는지 우선 적성이나 그 성적도 잘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찰대학과 사관학교의 입시 전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수험생 합격을 위한 실종 보고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상담을 받고 2014 대입에 성공한 25명의 수시 노하우가 수록된 결정적 코치 3. 스타 강사들이 알려주는 합격을 관통하는 25가지 비법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이 책의 인쇄 전략은 학생들의 장학기금으로 쓰입니다. 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자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서울대 정치학교에 진학해서 정치인이나 국제기구 종사자가 되고 싶은 학생입니다. 고3 네. 학생입니다. 큰 꿈을 갖고 있는 고3 학생인데요. 자, 오늘 정확하게 상담과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원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텐데요. 우리 학생 서상원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예,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다음 달 6월 모평 준비는 어떻게 잘 되어 가나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예. 공부하면서 좀 어려움도 많죠. 무엇이 궁금할까요? 일단 제가 목표로 하는 대학교가 서울대학교인데 작년과 다르게 1배수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3배수 전형을 뽑는데 이번에 2배수로 특수해서 뽑는다고 하는데 그게 그러면은 특수되는 과정에서 성적이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 학생 나름대로 그 전형 분석을 굉장히 많이 했네요. 잠시 후에 선생님하고 같이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그 내신을 우선 살펴보면요. 네. 1, 2학년 내신 국어 1등급이고 수학이 2.8, 영어 1.8, 사회 1등급, 평균 1.6등급입니다. 네. 국어 성적은 올 1등급이고요. 수학은 3등급에 출발해서 2학년 1학기만 2등급이었고요. 영어 조금 이제 들쭉날쭉한데 지금 3학년 1학기 남았잖아요. 1학기에는 계속 1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4월이죠. 국어가 100분이 96.7에 1등급, 수학이 93.7에 2등급, 영어 95.4에 2등급, 한국사 92.1에 2등급, 사회문화 97.3에 1등급, 100분이 합계 381에 1.63등급입니다. 네. 3월과 4월을 좀 비교해 보면요. 국어는 계속해서 1등급이고 수학 영어는 계속 2등급. 한국사는 약간 좀
떨어져서 지금 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 보겠습니다. 예, 비교과로 보면 1학년에 전교 학생회 이제 부회장을 했고요. 동아리 활동은 영자신문부, 자치법정 판사 활동 학급의 학습부장했고 2학년 때는 전교 총학생회 회장을 했고요. 영자신문부 차장, 자치법정 판사, 모의 유엔 의장단 활동했고 또래 상담 도우미 활동, 3학년 때 학급회 학습부장 활동을 했습니다. 네. 봉사활동으로는 1학년 141, 2학년 82, 총 223시간을 했고요. 주로 활동을 보니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속적인 활동이 좀 기록이 보입니다. 네. 세계 시민학교 참석을 했고요. 청소년 외교관 학교에도 참가를 했고 청소년을 위한 미리 듣는 대학 강의 서울대 주최에 참가를 했고요. 대검찰청 및 국회를 견학했습니다. 네. 1학년 때 수상활동을 보면 영어 논술, 모범학생, 공로상, 전국연합평가 우수상을 4회 받았고요. 1학년 학력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2학년 때 모의재판 경연대회 참여해서 수상을 했고요. 시사경시대회, 영어 논술, 영어 말하기 대회, 토론대회, 2학년 학력 우수상, 모범학생, 그 다음 유엔 모의 의장단 우수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네, 희망대학 보겠습니다. 예, 1지망으로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일반전형, 2지망으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 3지망으로 고려대 정치외교학부 융합 인재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비교과 활동을 보니까 학과 선택의 인과관계를 좀 읽을 수 있는 학생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우리 학생의 성적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우리 학생의 성적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4개 교과 평균이 이제 내신 성적이 1.6등급인데, 학기별로 보면은 이제 1.5에서 약간 1.9, 다시 1.2로 갔다 1.7, 약간 들쭉날쭉한 그런 성적 추이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조금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우리 학생 그 1학년 때, 2학년 때 보니까 총학생회 활동을 계속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이 내신에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제가 활동 같은 걸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시간 관리 면에서나 체력 면에서 좀 2학기 들어서 힘든 점이 좀 있어가지고 예,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예측이 되더라고요. 따라서 우리 학생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학기별 성적이 들쭉날쭉한 그런 부분은 반드시 좀 소명을 해야만 부정적 평가를 받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따라서 3학년 1학기 내신 남았잖아요. 지속적인 관리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모의고사 성적 분석을 해보면 지금 1, 2, 1.5등급 비교적 안정적인 모의고사 성적을 보이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국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학 영어가 지금 1, 2등급 경계선상에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 부분은 수치상으로 보면은 좀 비교적 등급으로만 보면 좀 안 좋아 보이지만 100분 이상으로 보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우리 학생이 3학년 1학기 때 모의고사 성적을 올리는 부분에도 조금만 좀 노력을 좀 경주해 준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수 있고요. 다만 우리 학생이 전반적으로 내신이나 모의고사 성적이 낮지는 않지만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지금 서울대 연대고대란 말이죠. 네. 그러면 거기에 희망하는 다른 학생과 비교해서는 강점은 아니다. 따라서 3학년 1학기 때 내신, 수능에 조금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3학년 1학기 지금 시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비교과 활동은 어떤지 또 어떤 점들을 보완하면 좋을까요? 예, 우리 학생의 생활 기록부를 쭉 검토해 봤는데요.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특히 우리 재학하고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우리 학생의 장점에 대해서 많이 기술해 줬고요. 네. 학교 생활 기록부만 본다면 우리 학생이 적극적인 학생이다. 이렇게 드러날 정도로 학생부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조금 구체적으로 본다면 세계 시민학교라든지 청소년 외교관 학교 등등 그러한 교육활동 또는 영자신문 동아리 활동이나 자치법정이라든지 등등 교내 활동에 지금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상 경력도 보면 영어 논술이나 또는 모의 재판이나 또는 각종 경시대회 수상이 굉장히 많고요. 학력 우수상도 굉장히 받았습니다. 또 네. 독서 기록을 제가 한번 쭉 보니까 뭐 인문이나 사회, 과학, 예술 두루두루 해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약 한 40여 권의 독서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는 우리 학생은 적어도 전공 관련 비교과 활동에 우수하다. 또 학업 능력도 어느 정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만 그러한 것을 자기소개서나 이런 데서 어떤 동기로 활동을 하게 됐고 그런 구체적인 부분만 소명을 해준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리더십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교 학생회 회장이나 부회장 이런 활동만 한 것이 아니고 그 내부의 생활기록부에 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또래 상담자 활동이나 또는 한국사회복지회 활동, 봉사활동 양적으로도 많지만은 지속적으로 활동한 모습이 좀 잘 나타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협업 능력이라든지 또는 공동체 의식 이런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가 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비교적 양호한 성적, 그 다음에 전공 관련 다양한 교내의 활동 이런 걸로 이런 것과 또 일관성 있는 진지한 진로에 대한 고민도 좀 흔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살펴봤을 때는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보완할 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보완할 점을 좀 보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잠재 역량 및 구체적 그 활동 경험을 중시하잖아요.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뭐 교외 활동에 있어서는 전공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다만 다양한 활동 과정에서 그 동기, 구체적 역할 그것이 전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소명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서류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이 우리 학생의 지금 관건이 될 수 있고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할지라도 성적도 스펙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학생이 아까 성적 추이를 보면 약간 들쭉날쭉한 부분 네. 그 부분을 3학년 1학기 때 반드시 메꿔야만 한다. 이렇게 본다면 3학년 때 지나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활동은 교내대회 참가, 학업 관련 이런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내신과 수능 성적을 높이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 학생 일지망이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선생님께서 달리기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서울대 합격 100m 달리기 지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방향성과 명확한 진로와 활동도 돋보이죠. 지금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들쭉날쭉한 내신과 수학이 좀 2%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네요. 필요하다. 나만의 특별함과 서류 준비도 꼼꼼하게 챙겨야 할 텐데요. 80m에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80m 전선생님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제 나머지 20%에 대한 해법을 우리 선생님께서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우리 학생 우선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 그리고 도전 가능성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그 서울대 정치외교 학부를 희망하고 있는데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일반 전형 지금 37명을 뽑고요. 우리 학생이 아까 궁금해했던 게 이제 1단계에서 작년에 1.5에서 3배수를 뽑았는데 지금 2배수로 이제 줄었습니다. 네. 서류 100으로 뽑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1단계 100, 그 다음 면접 및 구술평가 100으로 뽑고 제출 서류는 작년과 동일하게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 학교 소개 자료가 있고요. 면접에서는 전공 적성 및 학업 능력 평가로 이제 변경이 됐고 인문자연, 공통 문항이 출제됩니다. 최근 경쟁률은 약 10대 1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학생이 지금 궁금해했던 것이 이제 2배수로 줄은 부분인데 네. 우리 학생이 좀 걱정하는 게 이제 학업이 그만큼 많이 반영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단지 성적만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전형 아까도 말씀드렸죠. 잠재 역량이나 구체적 경험을 중시한다고 봤을 때는 어느 한 영역에 초점을 두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성적도 중요하겠지만 다양한 활동 과정에서의 그 역할이라든지 동기라든지 전공에 미친 영향 이러한 부분을 소명한다면 우리 학생의 그 활동으로 봐서는 충분히 도전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따라서 우리 학생은 자기소개서에 국제기구 종사자로 되기로 한 그 계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자신의 가치관, 그 다음에 그런 활동들을 꾸준하게 잘만 표현해 준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희망대, 서울대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김학수 선생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전에 우리 학생 그 입시 상담서를 보니까 수학이 지금 학생이 조금 취약해 보이는데 이게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는지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학 때문에 불리해지진 않을지 좀 걱정인데 어떨까요? 네, 우리 학생이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합격 당락을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 학생 인문계열이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자연계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계에서 수학과 과학의 어떤 성적이 이런 부분이 되게 절대적인데 우리 학생 인문계열이기 때문에 합격 당락의 어떤 결정적 요인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제 학업 능력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학 내신은 더 향상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수학 성적을 이제 논리성으로 이제 또 하나 판단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시까지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사실 수학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멀리 내다보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학을 다양성의 정면에서 좀 접근하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다음 달이면 이제 6월 모평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수시저대 큰 틀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서서 선생님, 우리 학생이 어떤 전형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우리 학생은 이제 교과, 비교과 이제 그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비교과가 가장 우수하고요. 네. 교과하고 모의고사 성적이 그 뒤를 봤을 때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일단 학생부 종합 전형이 좀 상당히 유리해 보이고요. 네. 또 한 가지 우리 학생의 그 수상 기록이라든지 국어 성적 이런 등등으로 봤을 때는 논리적 글쓰기도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봤을 때 연대 고대 정도의 논술 전형도 적합하리라고 봅니다. 네. 자, 우리 학생부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이 유리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희망대학 외에 또 어떤 전형을 추천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이 연대 고대 그 논술 전형을 좀 보면요. 실질적으로 이제 논술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논술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수능이란 말이죠. 네. 아까 김학수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수학 부분이 우리 학생이 굉장히 취약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고, 연대와 고대의 그 공통적인 특징은 지금 인문사회 통합형하고 수학 문제 내지는 수리 도표가 지금 반영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수학 문제가 나온다고 해서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도표 통계를 응용하는 그런 문제니까 그런 정도면 우리 학생 정도면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한 최저 기준에 아직은 뭐 충분히 충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연대나 고대 논술 전형에 충분히 어필할 수 있고요. 다만 우리 학생이 이제 수능이 대박이 났을 경우를 상정한다면 네. 수능 이전에 이제 연대는 논술을 보지만 수능 이후에 보잖아요. 그래서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논술 전형성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추천 전형까지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그 구술 제가 학생부 종합을 주로 준비하니까 네. 구술 1차가 통과되면 2차가 구술 면접인데 네. 면접관님들이 구술 면접에서 두 갈씩 답변을 선호하시고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면접은 어떨까요? 예, 면접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뭐 학업 준비도라든지 인성 및 의사소통 영역 또는 서류의 신뢰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학생이 이제 경험했던 다양한 활동의 그 구체성을 이제 질문하게 될 텐데, 실력보다 자신의 능력보다 뭐 과하게 쓰지 않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학생이 경험했던 것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즉, 면접은 제출 서류 속에 질문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대답해야 할 답은 제출 서류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질문의 요지에 맞는 대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지 말을 잘한다고 해서 좋은 점수를 얻는 것이 아니고 면접하시는 분의 궁금한 것을 대답해 주는 것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실전처럼 연습해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말하는 방식보다는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도움 좀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모르고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 수 있게 됐고, 네. 객관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특정을 해주시니까 저도 수학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다시 깨닫게 됐고, 또 3학년 1학기 성적이 작년 2학년 기말보다는 좀 올랐으니까 이걸 네. 계속 유지해서 좋은 모습 어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학생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면접도 참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더 노력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정치인이나 국제기구 종사자가 꾸민 고3 학생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사항은 전공과 관련한 활동의 동기와 활동이 전공 선택에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좀 소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내신 관리, 수능 준비에 초점을 맞추기 바라겠습니다. 유리한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논술 전형까지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추천 전형은 본인 희망하는 서울대와 그리고 연세대 외에 논술 전형인 고려대 일반 전형과 연세대 일반 전형을 추천합니다. 자, 오늘도 2명의 학생과 수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서상원 선생님, 김학수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박문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지금까지 2천여 명의 1:1 맞춤 상담 기록을 갖고 있는 국내 유일의 입시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의 그 치열한 입시 기록과 전략을 담은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국내 최고의 스타 선생님들께서 2014학년도 수시에 합격한 25명 학생들의 합격 비결을 분석해 주셨는데요. 맞춤형 수시 준비를 위한 최고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판매 인쇄 전액은 장학금으로 기부가 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진로 진학 상담이 있는 날입니다. 비디오 게임 제작자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또 환경과학연구원을 희망하는 고3 학생과의 상담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